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115%, 사실상 2배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은 다름 아닌 은이었습니다. 온스당 68달러, 1000만 원을 넣었으면 2150만 원이 됐을 겁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두 자릿수 수익이었고 은행 예금은 3, 4%가 고작이었죠. 하지만 정작 은은 대부분의 레이더밖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시세 상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산의 본질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왜 68달러가 천장이 아니라 100달러를 향한 출발선인지 그 구조적 배경을 풀어보겠습니다. 은 가격이 폭발한 근본 원인은 수급 불균형에 있습니다. 광산에서 캐내는 양과 재활용 물량을 다 합쳐도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상당 규모의 공급 적자가 발생했고 이런 부족분이 누적되면 결국 가격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주목할 건 산업용 수요가 가격 변동에 둔감하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탄력적 수요라는 개념인데 쉽게 풀면 값이 올라도 안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태양광 패널 한 장을 만들려면 반드시 은이 들어가야 하고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전자기기에도 은의 전기 전도성은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이 기후 정책에 따라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은값이 올랐다고 패널 공장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비싸지기 전에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수요가 수요를 부르는 역설적인 흐름이 생겨납니다. 제조업체들의 구매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사들이는 적시 조달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이 겹치면서 몇 달치 물량을 미리 쌓아두는 비축 전략으로 전환하는 곳이 늘고 있죠. 생산 라인이 음부족으로 멈추면 그 손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용 효율보다 공급 안정이 우선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산업체들이 재고를 쌓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여기에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 가격 상승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실물 시장 상황은 더 긴박합니다. 코맥스 거래소에 등록된 은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서 전 세계 산업 소비량 기준으로 며칠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동시에 은 관련 상장 지수 펀드로 자금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어서 창고에서 실물이 빠져나가는데 종이 위의 투자 수요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 괴리가 커질수록 결국 가격 급등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가 금은 비율입니다. 금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수치인데 1년 전만 해도 85대 1이었던 이 비율이 지금은 65.7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24%가 줄어든 건데 이 말은 은이 그냥 오른 게 아니라 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금도 온스당 4,000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은의 상승 탄력이 그보다 강합니다. 역사적으로 귀금속 강세장에서 금은 비율은 30대 1까지 내려간 적이 있고 극단적인 통화 위기 국면에서는 15대 1까지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금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금은 비율이 30대 1이면 음은 167달러, 15대 1이면 300달러를 넘기게 됩니다. 당장 내일 이 가격이 된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큰 이유는 시장 규모 차이에서 옵니다. 은 시장은 금 시장보다 훨씬 작아서 같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 가격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나죠. 기관 투자자들이 귀금속 상승 추세를 포착하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금보다 은에 더 많은 비중을 싣는 경향이 있고 이런 자금 흐름이 본격화되면 은 가격은 가파르게 뜁니다. 은의 이중적 성격도 상승 압력을 2배로 만듭니다. 금은 주로 가치 저장 수단이나 중앙은행 준비 자산 역할을 하지만 은은 화폐적 수요와 산업 수요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양쪽 방향의 매수세가 겹치게 됩니다. 가격대별로 투자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흥미롭습니다. 은이 온스당 18달러에서 22달러 사이였을 때는 주류 금융 매체나 일반 투자자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30달러에서 35달러가 되니까 귀금속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요. 68달러에 연간 115%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뜨자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는 심리가 더 넓은 투자자층으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단계가 되면 금융방송에서 은 관련 소식을 다루고 소셜미디어에 수익 인증글이 올라오고 세 자릿수 수익률을 목격한 사람들이 뒤늦게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심리가 확산되면 자기 강화적인 매수 압력이 형성되죠. 상장지수 펀드 같은 종이 자산에서 실물 주화나 바 형태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실물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면 차익거래 수요까지 발생해서 공급을 더 조이게 됩니다. 선물 시장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던 세력들도 실제 인도 요청이 늘어나면 자기 포지션을 뒷받침할 실물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게 추가적인 가격 상승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동안 은을 꾸준히 모아온 장기 보유자들 입장에서 지금은 일종의 검증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격이 옆으로 기던 지루한 시기, 주변에서 왜 그런 걸 사냐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쌓아온 사람들이 결국 맞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68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가는 경로를 현실적으로 그려보면 세 가지 힘이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시 환경이 귀금속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부 부채 관리와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도 실물 자산에 대한 안전 자산 수요를 높이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금이 오르면 음은 더 큰 폭으로 따라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공급 측면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습니다. 광산 생산량을 30% 늘리고 싶어도 주요 광산 프로젝트는 발견부터 생산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도 산업체와 투자펀드들은 계속해서 재고를 소진시키고 있으니 살 수 있는 은혜의 절대량은 줄어드는데 사려는 자금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가격 흐름 자체가 매수 신호가 되는 구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넘지 못하던 가격대를 돌파하면 개별 기업 실적이나 경제 분석과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따라 사게 설계된 대형 자금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50%만 더 올라도 68달러 곱하기 1.5는 102달러, 이미 100달러를 넘깁니다. 귀금속 강세장에서 은의 50% 변동은 드문 일이 아니고 한 분기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전망에는 리스크 요인이 있고 이걸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 달러가 급격히 강세로 돌아서면 달러 표시 원자재 전반에 단기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 전환으로 실질 금리가 급등하면 이자를 주는 자산의 매력이 커지면서 실물 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죠. 가능성은 낮지만 신규 광맥 발견이나 기술 혁신으로 공급이 급증하면 적자 논리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고 은의 핵심 산업 용도를 대체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수요 구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수급 분석에 기반한 거시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확신이 아무리 높아도 전부를 거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별로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움직이는 게 원칙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나 선물 같은 종이 자산은 평소에는 편리한 투자 수단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나중에 바꿔주겠다는 약속 위에 서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실물은 누군가와의 약속이 필요 없는 자산이에요. 그 자체가 가치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은에 대한 권리 증서를 들고 있는 것과 실제 은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의 차이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은은 수십 년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금이 오를 때도, 주식이 폭등할 때도, 코인이 난리칠 때도 은은 조용했죠. 대부분 관심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2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금은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공급 부족은 구조적으로 해소될 기미가 없고 가격이 올라도 산업 수요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68달러는 그 방향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끝이 아니라 경일지라는 얘기죠.